게임 역사상 3대 RPG, 울티마의 아버지로 최고의 개발자 반열에 오른 로드 브리티시, 리처드 게리엇.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8분 30초였다. 이 한마디로 그는 우주 먹튀로 전락하게 된다. 영국을 대표하는 게임 개발자이자 RPG계의 선구자였던 리처드 게리엇은 영국 캠브리지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교수로 임명되면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사와 자라게 된다. 그의 아버지인 오웬 게리엇은 1973년과 1983년에 우주에 나갔던 우주 비행사로,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게리엇은 우주와 같은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고 선물로 받은 반지의 제왕 소설로 인해 판타지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고등학생이 된 게리엇은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면서 평소 즐겼던 TRPG 보드게임 던전 앤 드래곤을 컴퓨터 게임으로 구현하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게 고교 시절이 끝날 무렵인 1979년, 게리엇은 18세의 나이로 D&D 기반의 RPG 게임 아칼라베스 파멸의 세계라는 게임을 완성한다. 그는 이 게임으로 돈을 벌기를 원했지만 1979년 당시 게임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도 했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 마니아들 사이에서 서로 교환하거나 복사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기에 판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동안 5개밖에 팔지 못한 게리엇은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차에 당시 그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가게 점장이 게리엇 몰래 게임을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인 캘리포니아 퍼시픽 관계자에게 유통해달라고 보내게 된다. 게임을 받아본 캘리포니아 퍼시픽 관계자는 그 게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게리엇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를 포함하여 본사에 와서 계약하기를 제안하게 되고, 계약 후 아칼라베스가 약 3만 개나 팔리게 되면서 게리엇은 단 몇 주 만에 15만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다. 돈맛을 안 게리엇은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에 흥미를 느끼게 되지만 부모님은 그가 대학에 가길 원했고, 대학에 가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게리엇은 텍사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생이 된 그는 평소 동경했던 판타지를 배경으로 RPG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설의 울티마였다. 이렇게 만든 울티마 1은 5만 장이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리게 되는 성과를 보이지만, 정작 학교 과목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F학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게 된다. 그는 스스로 상업용 게임을 만든 실력으로 F학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고, 학교의 교육은 형식일 뿐이라 느끼며 학교를 다니는 것이 쓸데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불만을 갖는 그에게 또 한 번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울티마 1의 성공으로 곧바로 울티마 2를 제작, 이 게임의 유통을 시에라 온라인에게 맡겼는데, 유통사에서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유통사 직원들이 가로챈 수익의 대부분을 마약을 사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빠기친 게리엇은 결국 대학을 그만두고 1983년 오리진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 개발과 유통을 직접 하게 된다. 드래곤, 중세기사, 마법사, 던전 등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판타지를 게임을 통해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만들고 싶었던 게리엇은 음식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캐릭터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든지, 낮과 밤을 도입하여 낮엔 NPC가 일을 하고 밤에는 자는 개념을 넣는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현실감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을 모티브로 한 로드 브리티시라는 캐릭터를 게임 내에 표현하여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이는 당시로서 획기적인 기획으로 이를 높게 평가한 수많은 게이머들은 울티마를 위저드리, 마이트 앤 매직과 더불어 3대 서양 RPG라 평하게 된다. 특히 울티마 4는 최초로 철학을 담은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대박을 치게 되고, 존 카맥, 시드 마이어, 윌 라이트 등과 함께 90년대까지 서양의 대표적인 천재 게임 개발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는 한 인터뷰에서 거대한 세계에서 수많은 플레이어가 함께 플레이하는 가상현실 RPG를 만들고 싶다 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MMORPG가 나오지도 않은 그 시절 이미 MMORPG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부분에서 그는 정말 시대를 앞선 천재가 아닌가 싶다. 후에 그의 바람은 울티마 온라인으로 실현되었고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게 된다.
울티마의 이런 설정들은 이후 타 RPG 게임에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데, 일본식 RPG의 시초라 불리는 드래곤 퀘스트 역시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RPG계의 표본으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는 법. 그가 자랑하던 울티마의 인기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점점 하향세를 보이게 되는데, 1992년 너무 많은 욕심을 낸 울티마 7 파트 1이 부두 메모리 문제와 설정 충돌 등 불친절한 설정으로 게이머들에게 외면당하면서 부진하게 되고, 이에 게리엇은 자신의 회사를 EA에 3,500만 달러라는 헐값에 매각하게 된다. 이때 게리엇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EA와의 계약 시 저작권을 모두 EA에게 넘긴다 라는 조항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해버린 것. 그 결과 인수된 직후 경영진으로부터 자신의 팀을 지킬 발언권조차 없어지게 되고, 그는 EA가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휘둘리며 시간에 쫓겨 만들어진 울티마 8은 새로운 세계관의 이질감과 괴랄한 점프 요소를 넣어 마리오 울티마라는 오명을 들으며 망했고, 시리즈의 마지막이 된 울티마 9은 어설픈 3D 그래픽에 설정 구멍, 엄청난 버그를 가진 미완성으로 출시되며 울티마 8과 더불어 최고의 망작으로 불리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후 EA가 부분 매각한 저작권 문제에 휘말려 이리저리 스텝으로 불려다니며 강제 노역을 하다 결국 경연진과의 마찰로 게리엇은 회사를 떠나고 만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여전했으니 2001년 당시 국내에서 리니지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NC소프트는 게리엇의 회사 데스티네이션 게임즈를 430억이라는 거액에 인수한다는 뜻밖의 소식을 알리게 된다. NC소프트는 그의 명성을 통해 리니지2의 해외 진출과 자사의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꾀했던 것이었다. 이런 NC소프트의 바램은 게리엇의 영입으로 리니지2의 해외 진출 성공과 길드워 시리즈를 제작한 아레나넷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크게 확장해 성공적인 궤도를 타게 된다. 게다가 게리엇이 그동안 없었던 동서양의 감성을 하나로 통합한 궁극의 신개념 MMORPG 타뷸라 라사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이머들의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어 NC소프트가 바랬던 게리엇 효과가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게리엇은 개발 과정에서 NC 내부진과 계속해서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서양인인 게리엇은 동양 문화에 대해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양 문화를 고집, 이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면서 작업은 순조롭지 않게 되었고, 총 책임자인 그는 이를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대치 상황에 진저리가 난다며 돌연 자신이 가지고 있던 NC소프트의 주식 약 200억 원 이상을 전부 팔아 120억가량의 순익을 보고 퇴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게리엇이 퇴사한 후 발매된 타뷸라 라사는 6년이라는 개발 기간에 1000억 원이 넘게 투자된 동서양의 감성을 담은 궁극의 MMORPG라는 컨셉에서 북미 게이머를 타겟으로 한 SF물로 바뀌어 나왔고, 결국 서비스가 시작되고 15개월 만인 2009년 2월 28일 서비스 종료를 알렸고, 패키지는 아마존닷컴에서 1달러에 팔리는 굴욕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NC소프트에서 나온 게리엇은 우주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당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니더라도 3천만 달러만 내면 민간인도 우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그는 우주비행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주에 가겠다는 꿈을 어릴 때부터 꾸고 있었다고 1983년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게리엇은 자신의 새로운 꿈을 위해 러시아에서 우주비행을 위한 기초훈련을 받기 시작. 건강검진에서 부적합한 신체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몸에 40cm가 넘는 큰 흉터가 남는 대수술을 강행하면서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2008년 10월 12일 그의 꿈은 드디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소유주 TMA-13호에 몸을 실은 그는 정말로 우주를 향해 날아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8분 30초였다. 이후 12일 동안 ISS에 체류하다 10월 24일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이렇게 민간인으로서 우주에 갔다 온 명예를 얻은 그였지만 국내에서는 우주 먹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는데, NC소프트와의 불화에 2008년 11월 공개한 서한에서 자신의 오랜 꿈인 우주여행에 정열을 쏟기 위해 NC소프트를 떠난다고 밝혔기 때문. 결국 게리엇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게임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긋게 된다.
2010년 돌연 게리엇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고 NC의 주식 가치가 낮은 상황에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해를 봤다며 NC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소송을 걸게 되고 미국 법원이 게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승소, 2,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에 NC소프트는 항소하지만 기각당하고 만다. NC소프트는 기대작 타뷸라라사의 실패와 소송 문제로 인해 회사 전체의 위기가 찾아올 만큼 타격을 입게 된다. 그 후 시간은 흘러 2013년 울티마의 계승작을 자처하는 슈라우드 오브 디 아바타라는 RPG 게임을 제작한다며 무려 1,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펀딩, 2014년 11월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한다. 하지만 얼리 액세스 상태의 게임에서 날개 장식을 한정판으로 20달러에 게임 내 부동산을 유료 과금으로 지정하는 등 부분 과금 아이템을 판매하고 더욱이 2017년 130억에 달하는 개발비가 2달치 금액만 남고 없다는 것에 게리엇이 탕진했다는 소문이 도는 등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저 그런 게임으로 나와 이제 이름만 남은 퇴물 개발자가 NC에 이어 유저들에게까지 먹튀를 한다며 비난을 받으면서 그는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저버리고 만다. 한때 RPG 게임의 천재 개발자로 유통업자의 비리가 싫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리처드 게리엇. 하지만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 과거 자신이 경멸했던 그들과 똑같은 행보로 밑바닥을 보인 그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닌 먹튀라는 타이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